안녕하세요, 윤혁습니다. DJI에서 입문형 드론인 네오를 출시를 했습니다. 이게 출시가 되기 전부터 여러 가지 루머들도 많이 퍼졌고, 그러면서 이 제품에 대한 사진이 많이 유출이 됐었는데, 이 제품의 사진을 보고 이게 도대체 포지션이 어떠냐, 어떤 포지션을 가진 드론이냐, 이렇게들 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좀 많았습니다. 요거는 설명을 드릴 부분이 좀 상당히 긴데, 스펙을 보면서 하나하나 설명을 드리면서 이 기능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해나가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스펙부터 먼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DJI의 입문형 드론인 네오의 스펙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체 이륙 무게는 135g으로 지금까지 출시된 제품들 중에서는 가장 작은 사이즈의 가장 가벼운 무게를 가지고 있습니다. 카메라는 2분의 1인치의 12만 화소의 이미지 센서를 가지고 있고 35mm 환산 기준으로 13mm의 화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F값은 2.8로 고정이고요. 시야각은 117도, 최소 조정거리는 60cm를 가지고 있습니다. 영상은 4:3과 16:9 비율을 지원을 하고 4K는 30프레임, FHD는 30, 50, 60프레임을 지원합니다. 사진의 최대 사이즈는 4:3 설정 시 4000x3000으로 센서를 최대한으로 활용을 하고요. 16:9로 설정 시 4000x2256 픽셀의 사이즈로 활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 제품은 기본적으로 22기가의 저장 공간을 바디에 가지고 있고 마이크로SD 확장 슬롯을 지원하지는 않습니다. 내장 22기가의 메모리는 4K 30프레임으로 촬영 시 35분 정도의 촬영이 가능하기 때문에 실제로 메모리가 부족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다음은 짐벌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물리적으로는 상하로 움직이는 틸트 축만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계적으로는 일축 짐벌인 거죠. 그리고 좌우의 롤은 락스테디와 호라이즌 밸런싱을 사용을 해서 소프트웨어로 잡아주는 전자식 짐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이따가 디테일하게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전송 시스템은 오큐싱크 4.0으로 최신 버전을 사용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센서 드론 모드로 사용할 때는 RC N3 컨트롤러가 사용이 가능하고요. FPV 모드에서는 고글 3가 연동이 가능하고요. RC 모션 3나 FPV 조종기 3와 연동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드론의 비행 속도는 N 모드에서 6m/s, S 모드에서는 8m/s를 가지고 있고요. FPV 조종기 3를 연결한 M 모드에서는 16m/s 속도를 가지고 있어서 드론의 사이즈에 비해서는 상당히 빠른 속도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배터리는 1435mAh의 2셀 배터리로 10.5W의 용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게 스펙을 가지고 설명할 부분이 상당히 좀 많습니다. 영상이나 사진의 화질에 대한 부분은 이따가 영상으로 제가 첨부를 할 거기 때문에 그 이야기는 조금 뒤에 하도록 하고요. 먼저 짐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건데, 짐벌은 제가 물리적으로 일축 짐벌만 가지고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아바타와 똑같이 위아래로만 움직입니다. 일축 짐벌을 가지고 있고, 좌우로는 이렇게 움직였을 때 센서 드론과 다르게 그냥 고정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좌측으로 돌아가거나 우측으로 돌아갔을 때 실제로 화면이 이렇게 돌아간다고 보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됐을 때 센서 드론 모드라든지 아니면 셀피 모드로 활용을 할 때 어떻게 활용을 해야 되냐라고 물어보실 수 있는데, 실제로 이거는 전자식으로 잡아준다고 보셔야 돼요. 이게 우리가 지금 기본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액션캠 같은 경우도 보시면 오즈모 액션4 같은 경우에는 수평으로 이렇게 잡혀 있다가 옆으로 이렇게 돌아가도 화면이 돌아가지 않는 호라이즌 밸런스 모드라든지 아니면 락스테디 모드들이 기본적으로 잘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소프트웨어적으로 활용이 되어 있고, 실제로 짐벌에서 물리적으로 그걸 활용을 하지 않고 소프트웨어적으로 활용을 하는데, 제가 촬영을 해봤을 때 굉장히 이게 잘 잡아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센서 드론의 물리적 짐벌보다는 약간은 못하겠지만 실제로 사용하기 전에 불편한 정도 수준은 아니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오 같은 경우에는 앞에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영상 전송 시스템이 오큐싱크 4.0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서 조금 놀랐는데, 처음에 이게 출시가 된다라고 했을 때 당연히 오큐싱크 3.0이 적용이 되겠지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스펙시트를 딱 받아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게 4.0이 적용이 되어 있어서 야, 진짜 최신형에는 그냥 모든 기술을 다 때려박는구나 라고 생각을 했었고요. 그런 부분 때문에 센서 드론 모드로 사용을 할 때도 이 컨트롤러랑 FHD의 30프레임 으로 영상 전송이 가능하고, FPV 모드로 사용할 때는 아무래도 속도가 조금 더 빠르기 때문에 고글이랑은 FHD 60프레임까지 최대로 영상 전송이 가능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좀 스펙이 높은 제품이다라고 생각을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네오의 기능과 이 모드에 대해서 설명을 할 건데, 실제로 네오는 세 가지의 모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셀피 모드, 그 다음에 센서 드론 모드, FPV 모드를 가지고 있는데, 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약간의 당부 말씀을 좀 드려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실제로 이 제품은 여러 가지 기능을 가지고 있는데, 제가 이 기능을 설명하기 위해서 쭉 이렇게 대본을 막 정리를 하다 보니까 기능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실제로 이 많은 기능을 설명을 쭉 하다 보면 잘못하면 진짜 엄청난 기능을 가지고 있는 대단한 드론처럼 보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실제로 이 제품이 가지고 있는 포지션이 이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기능을 가진 건데, 설명을 꼼꼼히 듣지 않고 막 대충대충 건너뛰면 진짜 막 너무 과장된 설명처럼 들릴 수가 있기 때문에 좀 꼼꼼히 들어주셨으면 좋겠고요. 제일 먼저 셀피 모드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셀피 모드 같은 경우에는 요 네오랑 휴대폰을 연결을 해주셔야 되는데, 실제로 휴대폰 같은 경우에 이제 DJI 플라이 어플을 설치를 하시고 연결을 처음에 하다 보면 세 가지 모드가 나와요. 제일 앞에 있는 게 이제 모바일과 연결하는 게 셀피 모드가 되는데, 실제로 이게 셀피 모드는 연결을 하시고 나면 이제 띄우고 할 때 제일 먼저 얼굴을 인식시키고, 그 다음에 여기 아래에 있는 여러 가지 기능들을 할 수 있는데, 팔로우 모드라든지, 그 다음에 헬릭스라든지, 뭐 드론이라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들, 그 다음에 수동으로 할 수 있는 이런 기능들이 있는데, 실제로 제가 이게 여행을 가서 잠깐 써봤거든요. 제가 이제 아들이 얼굴 인식을 시키고 이제 뭐 돌아다니면서 해봤는데, 이거는 제가 어떤 느낌을 받았냐 하면, 오즈모 포켓 3가 이제 사람 페이스 트래킹을 하는 것처럼 실제로 따라가는데, 얘는 얼굴을 따라가는 건 아니고 사물의 형태, 사람을 따라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뒤를 굳이 구분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쭉 가는 방향에서 정면을 보고 있다가 뒤로 돌아서 뛰어도 그냥 따라가는 정도 수준이지, 얼굴을 인식하고 반대로 돌아가서 얼굴을 따라가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 이제 굉장히 잘 따라가고 하는 부분은 좋았어요. 그런데 급격하게 방향을 전환을 하거나 하게 되면은 이제 피사체를 놓치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그냥 스무스하게 자연스럽게 움직이는 거는 어느 정도 수준에서는 잘 따라다닌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헬릭스라든지 드론이나 이런 것들을 사용을 하실 때는 기능적으로 우리가 예전에 다른 센서 드론 같은 경우는 날릴 때 보면 얘는 장애물이 감지하는 장애물 센서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날릴 때 조금 넓은 장소에서 장애물이 없는 장소를 어느 정도 확인을 해주시고 날리는 거로 권장을 하고요. 실제로 이제 가까이에서 잘 날기 때문에 그냥 조금 넓은 장소, 전깃줄이라든지 나뭇가지가 없다 이럴 때는 굉장히 잘 따라오고, 촬영을 다 하고 나서 마지막에 착륙을 시킬 때는 휴대폰에서 기능으로 착륙을 시킬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이 못 되고 막 사람이 많다 그런 경우에는 이 드론 바로 밑에 한 15cm 정도 수준에 손을 딱 대면 손 위에 바로 탁 착륙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보시다시피 사이즈가 되게 작아요. 손에 이렇게 탁 올라갈 정도 수준이기 때문에 굉장히 좀 편리하게 사용을 할 수 있었고, 보시다시피 네오는 이 아래쪽에도 풀업 가드를 가지고 있고 위쪽도 탈부착이 가능한 풀업 가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손에 착륙을 하거나 할 때도 뭐 어지간해서는 손을 다치기가 힘들 정도 수준이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좀 안전하다 이렇게 보셔도 될 것 같고, 사람이 조금 있는 데서 핸드랜딩을 하시는 거는 뭐 전혀 불편하지 않을 정도 수준으로 셀피 모드로 사용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은 컨트롤러와 같이 사용을 하는 센서 드론 모드입니다. 실제로 센서 드론 모드 같은 경우에는 크게 설명할 게 별로 없어요. 이게 이제 컨트롤러 이렇게 위쪽으로 빼서 여기다가 이렇게 휴대폰 연결하시고 DJI 플라이 어플 실행을 하시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고 있던 미니2나 미니2 SE 정도 수준의 그런 스타일로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이게 좀 다른 거는, 이게 센서 드론 같은 경우에는 삼축 짐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약간씩의 다를 수는 있지만,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얘가 전자식 짐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촬영을 해놓은 결과물을 보면은 이 크게 뭐 이게 어색하다 싶을 정도 수준의 그런 부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센서 드론을 좀 입문을 하고 싶은데 이게 막 좀 비싼 거, 막 미니4 프로라든지 에어3나 뭐 매빅이나 이런 것들을 살려니까 너무 부담스럽다. 그래서 내가 어떤 느낌인지를 먼저 알아보고 싶다. 그리고 내가 컨트롤하는 걸 연습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구매를 하셔도 될 것 같고, 흔히 말하는 막 토이들은 저가를 내가 사가지고 연습해보고 이렇게 할 거다 하시는 분들은 이제 그런 거를 구매하시는 것보다는 차라리 네오를 구매를 하셔가지고 사용을 해보시는 게 DJI라는 타이틀도 가지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안정성이라든지 조정의 정확성 이런 것들이 홀딩이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센서 드론을 입문하시는 게 괜찮을 것 같고, 이게 실제로 그냥 제가 날려봤을 때 일반 미니2
2를 날렸던 거랑 거의 느낌이 비슷했기 때문에 이 정도 수준이면은 굉장히 가격대 성능비가 좋은 센서 드론이다라고 생각을 했었고요. 한 가지 아쉬웠던 부분이 뭐냐면 이게 굉장히 좀 급격하게 방향이 틀었을 때는 약간씩 화면이 흔들리는 그런 부분이 조금 있었습니다. 그런 게 약간은 아쉬웠는데 실제로 이 정도면은 일반 진짜 막 저가 센서 드론보다는 월등히 나은 수준이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미니 4 프로나 아니 미니 3보다는 약간은 낮은 수준의 그런 포지션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이게 센서 드론은 어차피 우리가 촬영을 목적으로 하는 부분인데 이게 뭐 이제 디로그 M이 적용이 된다거나 아니면 HLG를 적용된다거나 그런 부분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약간은 아쉬울 수 있지만 이게 센서 드론으로 완벽하게 넘어가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한번 날려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께는 굉장히 좋은 선택지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은 고글을 연동해서 사용하는 FPV 모드입니다. 실제로 FPV 모드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거를 실제로 날려보지는 못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고글도 펌웨어 업그레이드를 해줘야 되는데 고글이랑 이 모션 컨트롤러가 펌웨어 업그레이드가 좀 안 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제가 날려보지는 못했어요. 그 부분이 조금 아쉬운데 제가 공유받아서 아는 정보를 기반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저는 이제 이 제품의 포지션을 판단을 할 때 FPV 모드가 단연 압권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실제로 우리가 아바타 2라든지 아바타를 구매를 했어요. 그런데 이거를 가지고 M 모드로 막 연습을 하려니까 시뮬레이션은 내가 열심히 했지만 실제로 기체를 날려보려고 하니 아바타가 좀 비싸기도 비싸고 이걸 혹시나 내가 뭐 견적을 낸다거나 아니면 수정을 시킨다거나 이렇게 됐을 때 좀 케어를 사용하고 하는 게 굉장히 부담스러울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이게 드론 기체만 따졌을 때 25만 원 정도 수준에다가 케어가 46,900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그 정도 수준, 30만 원 정도 수준으로 해서 내가 날리다가 이게 박살이 났어요. 그렇더라도 케어 비용도 그렇게 크게 들지 않고 실제로 분실을 하더라도 한 10만 원 정도 수준 왔다 갔다 할 거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비싸지 않은 비용으로 연습을 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차피 우리가 M 모드로 할 때는 굉장히 좀 입문자의 기준으로 봤을 때는 살살 날리게 되잖아요. 그런데 얘는 속도가 굉장히 많이 빠르진 않아요. 이게 실제로 아바타 2의 S 모드로 모션 컨트롤러 날리는 거랑 똑같은 속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M 모드로 해서 그 정도 수준으로 연습을 해서 내가 이 정도 수준의 감을 익히는 데는 정말 딱 좋은 기체다라고 보이고요. 실제로 요거는 제가 최대한 빨리 나가서 날려보고 후속 영상을 빠르게 업로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오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렸는데 실제로 이게 세 가지 모드를 가지고 있죠. 셀피 모드, 센서 드론 모드, FPV 모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게 잘못 생각하면 이거 하나만 사면 모든 거를 다 해결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이게 제가 이 제품을 딱 보면서 제일 먼저 든 생각이 이 DJI가 정말 장사를 잘한다 였습니다. 셀피 드론 같은 경우에는 뭐 호버 드론이라든지 여러 가지 다른 제품들이 있잖아요. 그런 제품들의 이제 뭐 사실 좀 여러 가지 기능들, 좋은 기능들을 그대로 사용을 해서 사용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능을 만들어 놨고, 그 다음에 센서 드론 같은 경우도 요런 느낌이구나, 더 좋은 거 내가 사면 되겠네 하고 할 수 있도록 해놨고, 그 다음에 FPV 모드 같은 경우에도 이걸 하다 보면은 결국은 아바타 2를 구매를 할 수밖에 없도록 그렇게 딱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실제로 이거를 사면 아바타 2를 사거나 아니면 미니 4 프로나 뭐 에어 3나 이런 거를 곧 구매를 할 수밖에 없도록 굉장히 많은 유혹을 가질 수 있는 포지션들을 군데군데 막 이렇게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하다 보면 이 부분이 살짝 아쉽고 하다 보면 이 부분이 살짝 아쉽고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제품의 포지션은 실제로 상위급 드론으로 넘어가기 위해서 딱 입문을 하기에 제일 좋은 드론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이게 실제로 저도 이게 사용을 해보니까 굉장히 좀 재미있는 포지션에 재미있는 드론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드론에 대해서 좀 궁금증이 많고 한번 해보고 싶은데 금액 때문에 조금 내가 부담스러웠다 하시는 분들은 제품 구매해서 사용을 해보시면 굉장히 좀 재미있게 사용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품의 구매 링크는 영상 하단에 있고요. 구매에 대한 부분은 언제든지 질문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요. 영상이 좋으셨으면 좋아요, 구독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했었습니다.